글로벌 이슈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상승해줬고요. 그간 조정을 받았던 빵주들, 기술주들 역시 반등해줬고 테슬라도 오늘 8% 정도 크게 상승해줬고요. 금융주 안에서는 카드사들은 상승했는데 은행주 관련해서는 조금 하락하면서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목표가 상향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아마존의 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 주목을 하면서 웰스파고가 3,500달러로 상향했고 웨드부시 역시 3,500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 3,280달러로 전반적으로 계속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의 기대도 또 커지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은 정말 세계 최고의 주식인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고 앞으로도 쭉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미래의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라고 해서 무조건 인공위성을 띄우고 막 이게 아니라 우리 소비 패턴이 그만큼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바로 온라인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온라인화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슈 때문에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언택트 문화인데요. 이 문화가 아마도 좀 미래로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거기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 바로 이 아마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것을 가져와 보면 뭡니까? 바로 이 전자결제 관련된 주식들, 바로 이 NH, 한국사이버결제 등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여기에 관련된 주식으로 계속해서 엮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들, 이 주가들은 계속해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게 미래의 삼성전자는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될 것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년 전부터 외치셨다고 하네요. 카카오와 네이버, 미래 삼성전자로 이 전자결제 그리고 언택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 들고 와봤습니다. 구독자에 대한 증가 추이가 너무 상반기에 크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조금 500선에서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금이 매수 기회이다. 앞으로 봤을 때는 5년 내까지는 $1,000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정말 예전에만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그냥 미국 거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은 보고 계시나요? 그럼요. 넷플릭스 어떤 채널, 여러 가지 채널을 보시겠죠? 라는 거. PPL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PPL은 우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좋아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주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넷플릭스 보고 있니? 실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다른 프로그램 많이 안 보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전 세계가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재미다고 하는 것은 넷플릭스로 다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라는 거. 계속해서 이런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 속도가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 쪽에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늘어났던 게 조금 별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보는 이런 관점에서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OTT 업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등 여러 가지 OTT 업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OTT 업체들이 생긴다는 건 누가 좋습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컨텐츠 제작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연애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이런 컨텐츠를 내놓고 있고 실제 넷플릭스하고도 이미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1년간 몇 편씩 우리한테 넣어줘, 우리 것을, 우리 컨텐츠를 만들어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돈을 다 주는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야 우리 거 만들어줘 컨텐츠 우리가 돈 줄게라고 하고 있고 이쪽에 우리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데에서 그래
빠르게 우리가 만들어줄게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돈이 안 들어가고 즉 원재료비가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만들고 자기를 시너지를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매출이 쭉쭉쭉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라는 거.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 OTT 업체들이 많아지면 컨텐츠 업체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이렇게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몸값이 계속 올라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OTT 업체에 대한 이슈가 전해져 오면 컨텐츠사까지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역시 넷플릭스와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모더나가 임상 3상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고 임상에 있어서는 가장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지난 임상 결과 발표 때 부작용 없이 항체 형성이 됐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3상 결과가 중요하다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드디어 3상. 네. 3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실제로 약이 나오는 겁니다. 네. 실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그러한 상황이 얼마 남지 않은 거는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임상 3상이라는 게 남아있고 이게 실제 얼마나 지속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늙고 병들지만 과학기술이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이런 놀라운 성장을 해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이런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백신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뭐 언택트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오든 뭐 마가나 이런 쪽이 올라오든 어찌됐든 무조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제약바이오다라는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도 가장 핫하게 계속해서 성장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 어디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한미약품 등이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차 재확산 때는 확실히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기대가 큰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뭐 우리 시장에서도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는 양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만 항상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뭔가 힘이 있는 겁니다. 막 올라가 달리고 오빠 달려라고 하는데 뭐 뒤로 돌 필요는 없다라는 거. 언제 돌면 된다. 오빠 달려가 멈추기 시작하면 바로 위로 쭉 올라가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3일선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라는 게 아니라 HTS들을 보면 실제 3일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렇게 3일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바이바이를 외쳐주면 될 것이다. 물론 너무 변동성이 커버리면 우리 좀 손이 느리시거나 나는 손절에 자신이 없어 하시면 절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3일선이나 5일선 매매를 하시면 크게 뭐 리스크나 이런 것을 잘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현재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탄력이 떨어지는 시점, 뭐 3일선, 5일선을 기준으로 조금 얘기도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관심주는 이녹스 첨단 소재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뭡니까? 이름에서 소재가 네. 붙었다라는 거, 소재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OLED 소재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들은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별로 안 좋을 거야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잘 선방을 했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 그래서 더 이상 악재 나올 건 없고 이제부터는 하반기부터는 더 좋아질 거야라는 게 대다수의 지금 현재 전문가 시각들입니다. 즉 하반기에는 숫자가 잘 나올 거다. 즉 상저하고의 흐름이 도출이 될 것 같고요. OLED 소재의 어떻게 보면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날 거고 내후년이 더 늘어나는 분위기.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실적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OLED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접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OLED 쪽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지 않나,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OLED 소재 비중 확대와 함께 하반기에는 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장 관심주 이녹스 첨단 소재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